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171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명문제약은 2.89%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부터 이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명문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지, 이게 뭐 추천 영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참고 영상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문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이제 이 시점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6월 달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가가 5월 6월 이 거래 터진 상승을 통해서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흐름이 바뀐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결국에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 매실산염, 췌장염 치료제죠. 그 부분들 수혜주로 엮이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로는 줄곧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중간에는 구충제 관련, 수돗물 유충 관련주로도 연동이 됐었고, 여기서는 이제 테이코플라닌이라고 하는 항생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됐습니다. 항생제인데 테이코플라닌이, 이것도 이제 또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로 또 엮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문제약은 치매 관련주로 깔고 갑니다. 치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관련주.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국가 치매 책임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명문제약이 이제 치매 관련주로서 흐름들을 또 가져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래서 아두카두맙, 이런 쪽으로도 아두카두맙인가요? 바이오젠, 미국의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 이쪽 관련주로도 좀 엮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 그 부분들이 카모스타트 매실산염이기 때문에 역시나 명문제약 이전에 올라갔던 이 내용하고 또 겹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주주가 명문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명문산업개발을 통으로 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면 딱히 실적이 그렇게 꾸준히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문제약이 이제 매출액이 1200억, 1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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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억 이렇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거의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등락 편차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뭔가 이익이 꾸준히 쌓여서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적자의 흐름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의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걸 바탕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에는 뭐가 있냐면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슈가 붙어서 갔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슈가 붙어서 갔다가 그 이슈 깨지면서 이제 또 쭉 빠지는 기간들이 오고, 또 이슈가 쭉 붙어서 가다가 이제 실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슈 끝나면 또 나중에는 또 사그라들고, 이러면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 왔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풀어보면 현재로서는 7,500원과 7,000원 정도가 하나의 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밑으로는 그동안에 여기 이제 한 5,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나름 이 안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갔어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높여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 힘이 뭉쳐서 이 꼭지점에 다다라서 돌파가 돼버렸는데 이때 이제 대웅제약의 이슈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대웅제약 급락 나오니까 같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여기가 강한 저항대였는데 이걸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니까 내려왔을 땐 이 자리가 또 지지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7,000원대하고 7,500원대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7,000원에서 7,500원 자리에서 지지를 저점을 좀 잘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제약은 지금 단기간의 급등, 급락 이후에 뭐 아직까지 반등은 없지만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거래량이 좀 필요하고요.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5일선 회복이 필요하다.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아쉽지만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들,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신뢰도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5일선 위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면서 하락에서 단기 상방으로 조금 이제 흐름의 변화가 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나름 지난번에 이제 2020년 연말에 이렇게 한 번씩 매수의 거래량도 쭉 들어오고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갈 때 거래량 들어오고 빠질 때는 거래량 하나도 안 나오고 쉬어가거나 조정받을 땐 거래량 하나도 안 나오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들이 다 단발성이었어요. 단발성. 한번 훅 들어오고 쥐 죽은 듯이 조용. 한번 훅 들어오고 쥐 죽은 듯이 조용. 이런 이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쭉 튀고 쉬어가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거래량이 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와야 된다. 근데 오늘도 뭐 거래량이 없죠. 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로서는 올라는 가되 뭐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거에 그냥 만족하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시총이 좀 작아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단타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뭐 세력주라고 봐야죠. 세력주라고 보고 세력들의 개입이 있으니까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은 저는 뭐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저는 수급이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했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거의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 8,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최대. 여기를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더 갈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한 8,800원대, 8,9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주가가 뛰었을 때 갈 수 있는 최대 저항대가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오면 최대 8,800원, 8,9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때 어떤 이슈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웅제약이 오늘 제가 항상 대웅제약하고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웅제약이 이번에 임상 3상 그 소식이 있었죠. 임상 3상이 승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웅제약이 갔는데 명문제약이 못 간 건 좀 아쉽습니다. 명문제약이 못 간 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명문제약은 자리도 바닥도 좀 잘 다져가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뭐 대웅제약 이슈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매각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도 있다라고 보고 이슈도 다양해서 저는 뭐 7,000원대의 큰 이탈만 없다면 올라갔을 때 한 8,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명문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